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정수라고 합니다. 올해 74이에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날 오후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큰아들 집에서 가족회의를 한다고 해서 갔던 날 말이에요. 그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시장에 가서 사과를 몇 개 사고 손주들 줄 과자도 골랐죠. 가족들이 모인다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머리카락이 좀 헝클어져 있더군요. 빗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현관에 나가서 신발을 신었어요. 큰아들 집은 버스로 4정거장 거리였어요. 저는 그 길을 수도 없이 다녔기 때문에 눈 감고도 갈 수 있었죠. 버스 정류장에서 10분쯤 기다렸을까요? 버스가 와서 타고 창밖을 보면서 갔어요. 날씨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큰아들 집 현관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다 모였나 보다 싶었죠. 초인종을 누르니까 큰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밝았어요. 저는 들고 온 봉지를 내밀었죠. 응, 이거 손주들 주려고. 큰 며느리는 봉지를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큰아들이 앉아 있고 그 옆에 작은아들도 와 있었어요. 둘 다 정장을 입고 있더군요. 평일 낮인데 일은 안 하나 싶었지만 뭐 중요한 일이라고 했으니까요. 아버지 오셨어요. 큰아들이 일어서서 인사를 했어요. 작은아들도 고개를 숙였죠. 저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하얀 종이들이었는데 글씨가 빼곡했죠. 뭔데 그렇게 급하게 부른 거야? 저는 테이블 위 서류를 보면서 물었어요. 큰아들이 잠깐 작은아들 쪽을 쳐다봤어요. 뭔가 순서를 정한 것 같았죠. 아버지, 저희가 요즘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큰아들이 말을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아버지 연세도 이제 있으시고 저희도 그렇고 나중에 일이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복잡하다는 게 뭘 말하는 건지요. 무슨 일이 복잡해진다는 거야? 작은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상속 문제 있잖아요. 미리 정리를 좀 해두면 나중에 편하거든요. 상속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놀랐어요. 저는 아직 건강하고 그런 걸 생각할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들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준비를 해둬야 하나 싶기도 했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큰아들이 테이블 위 서류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이게 행정처리 서류인데요. 복잡한 건 아니고 그냥 절차상 필요한 거예요. 저는 서류를 보려고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더군요. 안경을 썼는데도 흐릿했어요. 뭐라고 쓰여 있어? 큰 며느리가 물을 한 잔 가져다 줬어요. 저는 고맙다고 하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좀 말랐었거든요. 자세한 건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아버지는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작은아들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안심시키려는 것 같았죠.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아들들이 나쁜 짓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큰아들이 서류 한 장을 집어들고 제 앞에 놓았어요. 저는 그걸 내려다봤어요. 한자도 섞여 있고 문장도 길었어요.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이게 정확히 뭔데? 명의 정리 서류예요. 지금 집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나중을 위해서 미리 정리해 두는 거예요. 큰아들이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중을 위해서라는 말이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았거든요. 거실이 조용했어요. 큰 며느리는 주방 쪽에 서 있었고
아들 둘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내려다봤어요. 글씨가 계속 흐릿하게 보였죠. 그래, 알았어.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쳐다봤어요. 둘 다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그럼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세요. 그때 서류 내용 설명드리고 도장 찍으시면 돼요. 서류를 그때 보는 거야? 네, 저희가 준비해 놓을게요. 미리 보시고 싶으시면 복사본 드릴까요? 큰아들이 물었어요. 뭔가 형식적인 질문 같았죠. 아니, 괜찮아. 다음에 보면 되지.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때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저는 물을 다시 한 모금 마셨어요. 입안이 계속 말랐어요. 창밖을 보니까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다음 주가 되었어요. 저는 약속한 날짜를 잊지 않으려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뒀었거든요.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준비를 했어요.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죠. 큰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이번에는 큰아들이 직접 문을 열어줬어요. 정장은 안 입고 있었지만 와이셔츠는 단정하게 입고 있더군요. 아버지, 들어오세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파일 2개가 나란히 있었고 그 옆에 볼펜도 몇 자루 있었죠. 오늘은 작은아들은 안 왔어? 동생은 회사 일이 있대요. 대신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큰아들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저는 지난번처럼 앉았어요. 큰 며느리가 차를 한 잔 가져다 줬어요. 따뜻한 보리차였어요. 아버지, 오늘 하실 건 간단해요. 큰아들이 파일 하나를 열었어요. 안에 서류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맨 위에 있는 종이에는 부동산 증여 같은 글자가 보였어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단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저는 물었어요. 큰아들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행정처리 서류예요. 아버지가 지금 살고 계신 집을 나중에 저희한테 넘길 때 필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미리 정리해 두는 거예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죠. 그럼 지금 집은 내가 계속 사는 거지? 당연하죠. 아버지 집인데요. 저희는 그냥 나중에 상속세 문제 같은 게 생기지 않게 미리 정리만 하는 거예요. 큰아들의 말투가 편안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뉘앙스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속세가 많이 나온대? 요즘 많이 나와요. 집값도 올랐고.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해두면 세금을 안 낼 수 있거든요. 세금을 안 낸다는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평생 세금 내는 걸 아까워했거든요. 큰아들이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돼? 여기 이 서류들에 아버지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저희가 다 준비해뒀어요. 큰아들이 파일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1장, 2장, 3장, 5장쯤 되는 것 같았어요. 글씨가 빼곡했고 어떤 건 표가 그려져 있었죠. 다 읽어봐야 되는 거야? 저는 물었어요. 안경을 썼는데도 글씨가 작아서 읽기가 힘들었거든요. 아니에요. 저희가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큰아들이 첫 번째 서류를 가리켰어요. 여기는 아버지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저는 그 부분을 봤어요.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여기는 부동산 정보가 들어가는 곳이고요. 두 번째 서류였어요.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소였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세 번째 서류를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증여자와 수중자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한자가 섞여 있어서 읽기가 어려웠죠. 이게 뭔데? 증여자는 주는 사람이고 수중자는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증여자고 저희가 수중자인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럼 지금 집을 넘긴다는 건가요? 그럼 이거 지금 집을 너희한테 주는 거야? 큰아들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러고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는 계속 거기 사시는 거고요. 명의만? 네, 서류상으로만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저는 차를 다시 마셨어요. 컵이 거의 비어 있었어요. 큰 며느리가 다가와서 차를 더 따라줬어요. 그럼 나는 계속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지? 당연하죠. 저희가 아버지를 어디 보내겠어요. 큰아들이 웃었어요. 농담처럼 들렸어요. 저도 따라서 웃었어요. 명의 변경은 아니에요. 그냥 증여 절차를 미리 밟아두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복잡하니까요. 큰아들이 다시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중에 복잡하다는 말은 이해가 됐거든요. 저는 복잡한 걸 싫어했으니까요. 알았어. 그럼 어디다 도장을 찍으면 돼? 아, 그건 다음에 하셔야 돼요. 오늘은 내용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네, 서류 검토하시고 괜찮으시면 다음에 오셔서 도장 찍으시면 돼요. 저는 테이블 위 서류들을 다시 봤어요. 글씨가 여전히 작았고 내용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큰아들이 설명해 준 대로라면 별로 문제될 게 없어 보였죠. 그래, 알았어. 큰아들이 서류를 다시 파일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달력을 꺼내서 날짜를 확인했어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도장 가져오시고요. 도장? 알았어. 저는 일어섰어요. 큰 며느리가 현관까지 따라왔어요. 신발을 신는데 뒤에서 큰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이거 저희한테도 다 좋은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구름 뒤로 숨었다 나왔다 했어요. 행정처리라는 말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화요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도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도요. 서랍을 열어서 도장을 꺼냈어요. 빨간 케이스에 들어있는 도장이었죠. 평생 써온 거였어요. 큰아들 집에 갔을 때는 이번에도 오후 2시쯤이었어요. 큰아들이 문을 열어줬고 작은아들도 와 있었어요. 둘 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지난번에 봤던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큰아들이 파일을 열었어요. 오늘은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금방 끝나요. 큰아들이 서류를 하나씩 꺼내서 테이블에 펼치기 시작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계속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았죠. 이거 다 찍어야 돼? 네, 각 서류마다 필요해요. 복사본도 있고 해서 장수가 좀 많아요. 작은아들이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중요한 곳만 표시해뒀어요. 여기 보이시죠? 서류마다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노란색이었어요. 도장이라고 연필로 쓰여 있었죠. 저는 서류를 하나씩 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장에는 부동산 증여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뭔가 많이 써 있었는데 읽으려고 하니까 큰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내용은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냥 여기만 확인하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맨 아래 부분을 가리켰어요. 거기에 증여자라고 쓰인 칸이 있었고 그 옆에 제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여기다 도장 찍으시면 돼요.
저는 도장을 꺼냈어요. 빨간 케이스를 열고 도장을 손에 쥐었어요. 묵직했어요. 잠깐만. 저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위쪽에 뭔가 적혀 있었거든요. 글씨가 작았지만 읽어보려고 했어요. 증여자는 수중자에게 아래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게 무슨 뜻이야? 큰아들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그냥 법률 용어예요. 형식적인 문구고요. 실제로는 명의만 정리하는 거라니까요. 명예 정리? 네, 나중에 상속할 때 복잡하지 않게요. 작은 아들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세금 엄청 나와요. 지금 하시는 게 나아요. 세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들들이 나쁜 짓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도장을 찍으려는데 큰 며느리가 인주를 가져다 줬어요. 빨간 인주였어요. 저는 도장을 인주에 찍었어요. 그러고는 서류 위에 꾹 눌렀어요.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제 이름이 거꾸로 박혀 있었죠. 좋아요. 다음 거 하시죠. 큰아들이 두 번째 서류를 제 앞에 밀었어요. 이번 건 증여등기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것도 찍어야 돼? 네, 이건 등기소에 제출하는 거예요. 같이 내야 돼요. 저는 또 도장을 찍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서류가 계속 나왔어요. 저는 포스트잇이 붙은 곳마다 도장을 찍었어요. 다섯 번째 서류를 보는데 거기에는 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부동산 내역이라는 제목 아래 주소와 면적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사는 집 주소였죠. 이건 뭐야? 부동산 내역서예요. 어떤 집인지 명시하는 거죠. 큰아들이 설명했어요. 저는 표를 훑어봤어요. 대지 면적, 건물 면적, 같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여기도 찍어요? 네. 저는 도장을 찍었어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서류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은 내용 같았는데 장수만 많았죠. 복사본이에요. 여러 군데 제출해야 돼서요. 작은 아들이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좀 아프기 시작했어요. 도장을 너무 세게 누른 것 같았죠. 그런데 서류는 계속 나왔어요. 아직 많이 남았어? 조금만 더요. 거의 다 했어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여덟 번째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번엔 증여세 신고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증여세? 형식적으로 신고는 해야 돼요. 실제로 세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도장을 찍었죠. 아홉 번째, 열 번째. 서류가 끝날 기미가 안 보였어요. 저는 계속 도장을 찍었어요. 포스트잇이 붙은 곳마다요. 그러다가 한 서류에서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어요. 본 계약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제가 물었을 때 큰아들이 재빨리 서류를 가져갔어요. 아, 이건 나중에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 즉시라고 써 있잖아. 법률 용어가 그래요. 실제로는 아버지가 원하실 때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뭔가 이상했지만 큰아들이 설명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도장을 다시 찍었죠. 마지막 서류까지 다 찍었을 때 테이블 위에는 도장 자국이 찍힌 종이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손을 털었어요. 인주가 손가락에 묻어 있었거든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서류에서 증여라는 단어를 여러 번 봤거든요. 큰아들은 계속 명예 정리라고만 말했는데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물어보려다가 관뒀어요. 이미 도장을 다 찍은 뒤였으니까요. 다 끝났어요. 수고하셨어요. 큰아들이 서류를 모아서 파일에 넣기 시작했어요. 작은아들도 도와줬어요. 둘이 빠르게 정리하더군요.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저희가 등기소 가서 제출할게요. 일주일쯤 걸려요. 그럼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다 처리돼요. 큰 며느리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저는 목이 말라서 단숨에 마셨어요. 아버지, 이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나중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작은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뭔가 개운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너무 빨리 넘긴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하지만 아들들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못 잤어요. 자꾸 서류 생각이 났거든요. 눈을 감으면 포스트잇이 붙은 종이들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새벽 5시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컵 마시고 창밖을 봤죠. 아직 어두웠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저는 서랍에 도장을 넣었어요. 빨간 케이스를 닫으면서 오늘따라 그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상하게요. 며칠이 지났어요.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서류 다 처리됐어요. 그래? 네, 등기소에서 연락 왔어요. 일주일 안에 다 완료된대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다 끝났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다 끝났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뭐가 끝난 건지 정확히 모르겠더군요. 그 주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갔어요. 두부 한 모를 사고 파도 한 단 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아들 집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냥 지나치려다가 문득 들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큰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님, 오늘 오신다고 안 하셨는데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들 있어? 회사 갔어요. 토요일인데 일이 있대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고는 물었어요. 저번에 그 서류 말이야. 혹시 복사본 같은 거 있어? 큰 며느리 표정이 굳었어요. 복사본요? 왜요? 그냥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아, 그건 남편이 다 가지고 갔어요. 등기소에 제출하고. 다 제출했어? 복사본도? 네, 원본이랑 같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큰 며느리가 바빠 보여서 그냥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서류 내용이 정확히 뭐였는지, 제가 제대로 읽었던 건지요. 그날 저녁 작은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번에 그 서류 말이야. 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사본 같은 거 없어?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복사본요? 그건 등기소에 다 제출했는데요. 한 장도 안 남았어? 저희도 필요한 것만 받아서요. 아버지 드릴 건 따로 없어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으려는데 작은 아들이 물었어요. 왜요? 뭐 문제 있으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아버지, 걱정 마세요. 다 잘 처리됐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일요일이었어요. 저는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만지작거렸어요. 거실 창문, 부엌 싱크대, 안방 옷장. 전부 제가 수십 년 동안 써온 것들이었죠. 그런데 왜인지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녁 무렵 현관에 나가서 신발장을 열었어요. 제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운동화, 구두, 슬리퍼. 저는 그걸 하나씩 만져봤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옆집 사람이었어요. 저는 문을 닫았어요. 월요일 아침이 됐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잠이 안 와서요.
커피를 한 잔 끓여서 마시고 신문을 펼쳤어요. 그런데 글씨가 눈에 안 들어오더군요. 오전 10시쯤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등기 완료됐대요. 등기? 네, 저번에 신청한 거요. 다 처리됐어요. 그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아버지는 그냥 계속 거기 사시는 거예요. 명의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명의는 정리됐죠. 그게 원래 목적이었잖아요. 정리됐다는 게 뭔 뜻이야? 아버지, 저희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증여 절차 밟는 거라고요. 증여.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럼 집주인이 누구야? 서류상으로는 저희 명의로 됐죠. 하지만 아버지가 계속 사시는 거라니까요. 저는 전화를 들고 있는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언제 증여한다고 했어? 아버지, 도장 찍으셨잖아요. 증여 계약서예요. 나는 명예 정리하는 줄 알았어. 명예 정리가 증여예요. 같은 말이에요. 큰아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설명하듯이요. 나는 그런 줄 몰랐어. 아버지, 저희가 설명 다 드렸어요. 서류에도 다 써 있었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죠. 아버지, 이거 나쁜 일 아니에요. 세금도 절약되고 나중에 복잡한 일도 없고요. 아버지한테 손해 없어요. 손해가 없다고? 네, 계속 거기 사시잖아요.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 더 물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럼 나는 뭐야? 집주인이 아니면. 아버지는 거주자세요. 저희 집에 사시는 거죠. 거주자.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커피 잔을 들려고 했는데 손잡이가 안 잡혔어요. 창밖을 봤어요.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어제와 똑같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거실을 둘러봤어요. TV, 선반, 액자들. 제가 직접 골라서 산 것들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집이 제 집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손바닥을 봤어요. 며칠 전에 도장을 찍었던 손이었어요. 인주 자국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 느낌은 남아있는 것 같았죠.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꾸 그 서류들이 떠올랐어요. 포스트잇이 붙어 있던 곳들, 제가 도장을 찍었던 곳들이요. 점심시간이 됐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냉장고를 열었다가 그냥 닫았어요. 물만 한 컵 마셨죠. 오후가 되어서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거실에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 시간에 일어났어요. 6시 반쯤이었죠. 이불을 개고 세면대로 가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어제와 똑같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밥을 했어요.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 버튼을 눌렀어요. 밥 짓는 소리가 익숙했어요. 수십 년 동안 들어온 소리였거든요. 식탁에 앉아서 아침을 먹었어요.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서요. 맛은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다르게 느껴졌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씻고 행주로 닦고 선반에 올려놨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거실로 나와서 TV를 켰어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가 뭐라고 말하는데 귀에 안 들어왔어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좋았어요. 하늘이 맑았죠. 저는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 현관이 제 현관이 맞나요? 밖으로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서 아파트 단지를 걸었어요. 평소처럼요. 다른 사람들도 걷고 있었어요. 산책하는 사람, 출근하는 사람, 장 보러 가는 사람들이요. 벤치에 앉았어요. 앞에 놀이터가 보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었고요. 저는 한참 그걸 보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요. 그러다가 옆에 누가 앉는 게 느껴졌어요. 박 선생님, 웬일이세요? 옆집에 사는 김 선생이었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였죠. 그냥 산책 나왔어요. 요즘 자주 못 뵙던데요. 집에 일이 좀 있었어요. 김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는 않더군요. 날씨 참 좋네요. 그러게요. 우리는 잠깐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죠.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병원 가야 해서요. 김 선생이 일어섰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남았어요. 1시간쯤 앉아 있었을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제 집 앞에 섰어요. 문을 보면서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고는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었어요. 현관에 들어서니까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제 집 냄새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부엌, 안방. 전부 그대로였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죠. 소파에 앉았어요. TV는 꺼져 있었어요. 저는 그냥 앉아서 벽을 봤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렸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배가 고프지 않았지만 뭔가 먹어야 할 것 같았어요. 냉장고를 열어서 어제 남은 반찬을 꺼냈어요. 밥을 데워서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큰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에 들를게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저는 답장을 안 했어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놓고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오후 내내 저는 집 안에 있었어요. 뭘 하려고 해도 손이 안 갔어요. 책을 펼쳤다가 덮고 TV를 켰다가 끄고 그랬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거실이 어두워졌죠. 저는 불을 켜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큰아들이었어요.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아버지, 불도 안 켜고 뭐 하세요? 큰아들이 들어와서 거실 불을 켰어요. 환해졌어요. 그냥 있었어. 어디 아프세요? 아니. 큰아들은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아버지, 어제 전화 통화하고 걱정돼서 왔어요. 걱정할 거 없어. 아버지, 혹시 오해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큰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는 여기 계속 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집주인만 바뀐 거지. 큰아들이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고는 말했어요. 서류상으로만요. 실제로는 아버지 집이에요. 서류상이 실제 아니야? 아버지,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됐어. 알았어. 큰아들이 뭔가 더 말하려다가 참았어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알아. 정말이에요. 아버지 생각해서 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큰아들은 1시간쯤 있다가 갔어요. 가면서 뭐라고 말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혼자 남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컵을 내려놓고 싱크대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싱크대를 제가 썼던 게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수도꼭지도 제가 고치고 서랍 손잡이도 제가 바꿨죠. 안방으로 갔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제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옷 한 벌을 꺼내서 만져봤어요. 오래된 셔츠였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아도 소용없었죠. 새벽 4시쯤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와서 창가에 섰어요. 밖이 깜깜했어요. 가로등만 켜져 있었죠. 저는 한참 서 있었어요. 발이 시려웠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큰아들이 말했죠. 등기 완료됐대요. 그럼 서류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제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요.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저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어요. 오늘은 확인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했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신분증도 확인했죠. 동사무소에 가기 전에 우편함을 확인하러 내려갔어요. 청구서 같은 게 와 있을까 싶어서요. 우편함을 여는데 옆에 사는 이 선생이 지나가다가 말을 걸었어요. 박 선생님, 요즘 잘 지내시죠? 네, 뭐 그럭저럭요. 아,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등기 우편 오던데요. 혹시 받으셨어요? 등기 우편요? 네, 제가 우편함 정리하다가 봤거든요. 박 선생님 이름으로 왔던데. 저는 우편함 안을 다시 봤어요. 빈 종이 몇 장만 있었어요. 저는 못 받았는데요. 아, 그래요? 며칠 전이었는데. 혹시 아드님이 가져가셨나? 그 말을 듣고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동사무소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동사무소 민원실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도 뒤에 섰어요. 한 사람씩 차례가 왔어요. 제 앞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오래 걸렸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어요. 창구 직원이 저를 봤어요. 젊은 여자였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등기부등본 떼러 왔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저는 제 집 주소를 말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신청하시는 분 성함은요? 박정수요. 신분증 있으세요? 저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어요. 직원이 받아서 확인했어요. 잠시만요. 직원이 뭔가 입력을 하더니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어요. 저는 그걸 받았어요. 수수료를 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근처 벤치에 앉아서 서류를 펼쳤어요. 글씨가 작았어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맨 위에 등기부등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주소가 나왔어요. 제 집 주소였죠. 밑으로 내려가면서 읽었어요. 소유자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큰아들 이름이었어요. 저는 다시 읽었어요. 제 이름이 있나 싶어서요. 없었어요. 소유자란에는 큰아들 이름만 있었어요. 그 옆에 작은아들 이름도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종이가 바들바들 흔들렸어요. 저는 종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을 꽉 쥐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항목도 있었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도장을 찍었던 그 주였어요. 원인 증여라고 써 있었어요. 증여. 그 단어를 보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저를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 앞에 섰어요.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이 조용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등기부등본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종이가 펼쳐져 있었어요. 한참 그걸 보고 있었어요. 큰아들 이름, 작은아들 이름. 제 이름은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큰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등기부등본 봤어. 침묵이 흘렀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동사무소 가서 떼왔어. 아버지, 내 이름이 없더라. 그게, 아버지, 저희가 설명드렸잖아요. 설명? 언제? 서류 작성할 때요. 명의가 저희한테 넘어간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죠. 넘어간다는 게 이렇게 완전히 없어지는 거였어? 아버지, 증여가 원래 그런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니까요. 나는 몰랐어. 아버지, 서류에 다 써 있었어요. 내가 제대로 못 읽었어. 너희가 빨리 넘겼잖아. 큰아들이 뭐라고 말했는데 귀에 안 들어왔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테이블 위 등기부등본을 다시 봤어요. 종이 한 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제 삶이 없었어요. 30년 넘게 산 집인데 제 이름이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장을 열었어요. 제 신발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서 바닥에 놓았어요. 운동화, 구두, 슬리퍼. 그러고는 부엌으로 갔어요. 찬장을 열었어요. 그릇들이 쌓여 있었어요. 제가 쓰던 것들이었죠. 손으로 만져봤어요. 차가웠어요. 안방으로 갔어요. 옷장을 열고 옷들을 봤어요. 침대 모서리에 앉았어요.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렸어요. 창밖을 봤어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가는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작은아들이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어요. 큰아들이었어요. 그것도 받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저는 여전히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어요. 등기부등본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가서 다시 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다 봤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아들들한테서 온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목요일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무시하려고 했는데 계속 눌렀어요. 저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함께 서 있었어요.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죠. 아버지,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직접 왔어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라고 말은 안 했지만 들어왔어요. 거실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등기부등본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작은아들이 그걸 봤어요. 아버지, 이거 떼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큰아들이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봤어요. 아버지, 저희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무슨 이야기? 저희가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라는 거요. 저는 팔짱을 꼈어요. 그래, 그럼 뭔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쳐다봤어요. 작은아들이 말을 시작했어요. 아버지,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모르지. 집값이 이만큼 올랐는데 나중에 상속받으면 세금만 몇 천만 원이에요. 그게 내가 알 바야? 작은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큰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그 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집을 팔아야 돼요.
팔면 팔지. 아버지가 살 곳이 없어지잖아요. 저는 웃었어요. 진짜 웃긴 소리였거든요. 지금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계시잖아요. 내 집이 아닌데 여기가 어딘데? 큰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 명의만 저희 거지 아버지 집이에요. 명의가 집주인 아니야?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럼 됐네. 저는 일어섰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큰아들도 일어섰어요. 아버지, 앉으세요. 이야기 안 끝났어요. 나는 끝났어. 작은아들이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몰라서 한 거 아니에요. 다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 네, 아버지 평생 여기 사시게 할 계획이었어요. 저희가 책임지고요. 책임? 저는 작은아들을 봤어요. 젊은 얼굴이었어요. 저를 설득하려는 표정이었죠. 네, 아버지 생활비도 저희가 드리고 아프시면 병원비도 저희가 내고요. 그게 책임이야? 그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시혜지. 책임이 아니야. 큰아들이 짜증난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하시길 바라세요? 이미 등기 다 끝났어요. 되돌릴 수 있잖아. 그게 쉬운 줄 아세요? 다시 증여세 내야 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럼 처음부터 하지를 말았어야지. 큰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작은아들이 다시 말했어요. 아버지, 이미 끝난 일이에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라는 말을 듣는데 화가 났어요. 받아들이긴 뭘 받아들여. 내가 언제 동의했어? 도장 찍으셨잖아요. 속아서 찍은 거지.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들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거의 소리를 지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아버지, 나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서류 빨리 넘기면서 그게 정당한 거야? 큰아들이 뭐라고 변명하려고 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서 막았어요. 이제 나가. 더 볼 얼굴이 없어.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왜 진정해? 집 빼앗긴 사람이 진정을 해? 빼앗은 게 아니에요. 큰아들이 소리쳤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큰아들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러고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좋으라고 한 거예요. 믿어주세요. 좋으라고? 누가 좋으라는 거야? 아버지요. 세금 안 내도 되고 나중에 복잡한 일 없고 나는 세금 낼 수 있어. 복잡한 것도 감수할 수 있고 작은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살아야 돼요.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상속세 내려면 집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 정리한 거예요. 아버지도 저희도 다 좋게요. 저는 작은아들을 봤어요. 솔직하다고 생각했어요. 최소한 거짓말은 안 하고 있었으니까요. 너희들이 좋은 거지. 나는 안 좋아. 아버지는 계속 여기 사시잖아요. 주인이 아니고. 명의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중요하냐고요? 물론 중요했죠. 하지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큰아들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아버지, 생각 좀 하세요. 저희한테 화내봤자 바뀌는 거 없어요. 너희한테 화내는 게 아니야. 그럼요. 상황한테 화내는 거지. 큰아들이 뭔가 말하려다가 관뒀어요. 작은아들이 일어섰어요. 저희 이만 갈게요. 아버지, 전화 받아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두 아들이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큰아들이 돌아봤어요. 아버지, 이미 정리한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구름에 가려 있었어요. 거실이 어두웠어요. 저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이미 정리한 거예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리. 저를 정리한 거였어요. 다음 주가 됐어요. 저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똑같은 일상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느껴지는 거였어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요. 수요일 오전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큰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왜 왔어? 아, 잠깐 들렀어요. 집 좀 볼 게 있어서요.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큰 며느리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뭘 보려고? 화장실 수도꼭지가 좀 헐렁하다고 했잖아요. 그거 확인하러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큰 며느리는 화장실로 곧장 갔어요. 저는 거실에 서 있었어요. 큰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뭔가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이거 좀 바꿔야겠어요. 뭘? 수도꼭지요. 낡았어요. 큰 며느리가 나오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어머님, 안방 창문도 좀 볼게요. 창문은 왜? 바람이 새는지 확인해야 돼요. 큰 며느리는 안방으로 갔어요. 저는 따라갔어요. 큰 며느리가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역시 틈이 있네요. 이것도 손봐야겠어요. 누가 손보는데? 저희가 부를게요. 업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큰 며느리는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를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 소파 오래됐죠? 30년 넘었지. 새 걸로 바꾸는 게 어때요? 이거 멀쩡한데 왜? 낡아 보여서요. 저는 소파를 봤어요. 낡았죠. 하지만 제가 쓰기엔 문제 없었어요. 바꿀 필요 없어. 어머님이 쓰시기 불편하실 텐데요. 나는 괜찮아. 큰 며느리가 뭔가 더 말하려다가 관뒀어요. 거실을 한 바퀴 돌면서 이것저것 봤어요. 식탁, 선반, TV 받침대까지요. 여기 정리 좀 해야겠어요. 뭘 정리해? 어머님 물건이 너무 많아요. 정리하면 훨씬 깔끔할 텐데.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제 물건들이 있었어요. 책, 화분, 액자들. 오래된 것들이었죠. 이게 내 물건인데. 그래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큰 며느리는 부엌으로 갔어요. 찬장을 열었어요. 그릇도 너무 많네요. 이거 다 쓰세요? 쓰지. 이렇게 많이요? 저는 찬장을 봤어요. 그릇들이 쌓여 있었어요. 오래된 것도 있고 쓰지 않는 것도 있었죠. 하지만 제 것들이었어요. 필요하면 쓰니까 있는 거지. 큰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이사 갈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모아두세요? 이사. 그 단어가 귀에 걸렸어요. 이사는 무슨 이사? 아,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큰 며느리는 가방을 들었어요. 저 이만 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뭐 하러? 집 관리해야죠. 어머님 혼자 사시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큰 며느리가 나갔어요. 혼자 남아서 저는 거실에 섰어요. 큰 며느리가 왔다 간 자리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확인하러 왔다는 게, 바꿔야 한다는 게, 정리하자는 게 전부 낯설었어요. 저녁 때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오늘 집사람이 다녀갔죠? 그래. 화장실이랑 창문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안 해도 돼. 아니에요. 해야죠. 저희 집인데. 저희 집.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내가 사는 곳인데. 그러니까 더 잘 관리해야죠. 관리. 저를 관리한다는 건가요?
나는 지금도 잘 살고 있어. 아버지, 집이 낡았어요. 고쳐야 돼요. 내 돈으로 고칠게. 아버지, 돈 쓰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할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알았어. 주말에 업체 사람들 보낼게요. 주말에? 네, 토요일 오전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큰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 집 잘 관리해야 나중에 문제 안 생겨요. 나중이 뭔데? 그게. 아무튼 지금 고쳐놓는 게 좋아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작업복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술이 나왔습니다. 뭘 수리하는데? 화장실이랑 창문이요. 주문하신 거 맞죠? 내가 안 했는데. 남자가 휴대폰을 봤어요. 여기 주소 맞는데요. 주문자가 박진수 씨? 큰아들 이름이었어요.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와. 남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시작했어요. 화장실에서 드릴 소리가 났어요. 안방에서도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났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제 집에서 낯선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제가 부른 것도 아닌데요. 2시간쯤 지나서 일이 끝났어요. 남자들이 나가면서 말했어요. 다 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화장실에 갔어요. 새 수도꼭지가 달려 있었어요. 반짝거렸어요. 안방 창문도 새 걸로 바뀌어 있었어요. 남자들이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새 수도꼭지를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후에 큰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술이 잘 됐어요? 이제 편하시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새 창문이 빛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거실 소파에서 보던 것과 달랐죠. 제 집이었는데 이제는 제 집 같지 않았어요. 제가 결정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수도꼭지도 창문도 언제 고칠지도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 수도꼭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들린 건 아니었지만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평소처럼요. 하지만 평소 같지 않았어요. 뭔가 하고 싶었어요. 제 손으로 직접 뭔가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예전처럼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냉장고를 열어서 반찬을 꺼냈어요. 김치가 다 떨어져 가고 있었죠. 그래, 김치를 담그자. 오랜만에 제대로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오후에 시장에 가서 배추를 샀어요. 무도 몇 개 샀죠. 집으로 돌아와서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베란다에서요. 한참 작업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큰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김치 담그려고. 큰 며느리가 베란다를 봤어요. 배추가 쌓여 있었죠. 이렇게 많이요? 겨울 김치니까. 어머님, 요즘 김치 사 먹잖아요. 힘들게 담그실 필요 없어요. 사 먹는 거랑 담근 거랑 달라. 큰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담그시면 냄새도 나고. 냄새는 원래 나는 거지. 여기 아파트인데요. 옆집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배추를 다듬는 손을 멈췄어요. 내가 평생 김치 담가왔어. 뭐가 문제야? 문제는 아닌데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나는 하고 싶은데. 큰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잠깐만요. 큰 며느리가 전화를 했어요. 저는 배추를 계속 다듬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김치 담그신다는데. 응,
엄청 많이. 알았어. 전화를 끊고 큰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조금만 담그세요. 한 포기 정도만요. 한 포기로 뭘 해?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나중에 더 필요하면 제가 사다 드릴게요. 저는 쌓아둔 배추를 봤어요. 10포기쯤 됐어요. 제가 산 거였어요. 이거 다 샀는데 나머지는 제가 가져갈게요. 큰 며느리가 배추를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을 뻗었어요. 그만둬. 어머님, 옆집 생각도 하셔야죠. 이 집 주인 나야. 말이 나온 뒤에 깨달았어요. 주인이 아니라는 걸요. 큰 며느리도 멈칫했어요. 둘 다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어머님, 가져가. 저는 돌아섰어요. 큰 며느리가 배추를 들고 나갔어요. 한 포기만 남았어요. 저는 그 배추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김치 담그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나요? 저녁에 작은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김치 담그시려고 했다면서요? 그래. 집사람이 많이 담그시면 안 된대요. 냄새 때문에요. 냄새가 뭐가 문제야? 아파트잖아요. 다른 집들한테 피해가면 안 되죠. 나는 평생 김치 담가왔어. 아버지 혼자 사실 때는 괜찮았죠. 근데 지금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지금은 뭔데? 아버지, 명의가 저희 거잖아요.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책임져야 돼요. 민원? 네, 옆집에서 항의하면 저희한테 연락 와요. 저는 웃었어요. 웃기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치도 못 담그는 거야? 못 담그는 건 아닌데요. 조금만 하시라는 거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베란다에 나가서 남은 배추 한 포기를 봤어요. 한참 보다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며칠 뒤였어요. 큰 며느리가 또 왔어요. 어머님, 냉장고 좀 정리할게요. 왜?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있어서요. 큰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서 확인했어요. 이 간장 유통기한 지난 지 2달 됐어요. 그거 아직 쓸 수 있어. 어머님, 배탈 나시면 어떡해요? 제가 새 거 사다 드릴게요. 큰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간장 2병을 버렸어요.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다음 주였어요. 저는 거실벽에 못을 박으려고 했어요. 액자를 하나 걸고 싶었거든요.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젊었을 때 찍은 거였죠. 망치를 들고 못을 대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또 큰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액자 걸려고. 어디요? 저는 벽을 가리켰어요. 큰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거기는 안 돼요. 왜? 구멍 나잖아요. 나중에 메워야 돼요. 액자 거는데 구멍 안 나게 할 수가 있어? 요즘은 접착식으로 하잖아요. 테이프로요. 테이프로는 무거운 거 못 걸어. 가벼운 액자로 바꾸시면 되죠. 저는 손에 든 액자를 봤어요. 나무 액자였어요. 좀 무거웠죠. 하지만 제가 고른 거였어요. 나는 이거 걸고 싶은데. 어머님, 벽에 구멍 내면 안 돼요. 집주인한테 허락받아야죠. 집주인. 그게 제가 아니라는 말이었어요. 알았어. 저는 망치를 내려놓았어요. 큰 며느리가 갔어요. 저는 액자를 들고 안방으로 갔어요. 옷장 위에 올려놨어요. 볼 수 없는 곳이었죠. 그날 밤 저는 거실을 걸어 다녔어요. 벽을 만져봤어요. 매끈했어요. 구멍 하나 없었죠. 10년 전에는 제가 여기에 못을 박았었어요. 선반을 달았었고요. 시계도 걸었었죠. 이 집을 제 마음대로 꾸몄었어요. 지금은 못을 박을 수도 없었어요. 며칠 뒤였어요. 저는 베란다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죽은 잎을 따내고 물을 주고 있었죠. 큰아들이 왔어요. 아버지, 화분 좀 줄이세요.
왜? 너무 많아요. 베란다가 지저분해 보여요. 이게 몇 개나 된다고. 10개 넘잖아요. 저는 화분들을 봤어요. 하나하나 제가 키운 거였어요. 몇 년씩 키운 것도 있었죠. 이거 다 살아있는 건데. 그래도 줄이세요. 5개만 남기고요. 나머지는 버리시든지 누구 주시든지요. 버리라고요. 제가 키운 걸요. 싫어. 아버지, 이거 명의자 의견이에요. 명의자. 큰아들 자신을 말하는 거였어요. 너 의견이면 어떻고? 저희 집이니까 저희 말 들으셔야죠. 저희 집. 그 말이 또 나왔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큰아들이 갔어요. 다음 날 저는 화분 5개를 옆집에 갖다 줬어요. 나머지는 베란다 구석에 그냥 뒀어요.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일주일 뒤 큰 며느리가 와서 그 화분들을 가져갔어요.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기운이 없었거든요. 저는 빈 베란다를 봤어요. 화분들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먼지만 남아 있었죠. 안으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거실을 둘러봤어요. 예전에 제가 걸어뒀던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었어요. 김치도 못 담그고 못도 못 받고 화분도 못 키우고 저는 제 손을 봤어요. 손바닥에 주름이 깊었어요. 이 손으로 이 집을 꾸몄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거실이 어두워졌지만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2달이 더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저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천장이 보였어요. 똑같은 천장이었어요.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하루를 보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였는데 무슨 내용인지 귀에 안 들어왔죠. 초인종이 울렸어요. 큰아들이었어요. 혼자 왔더군요. 아버지, 이야기 좀 해요.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큰아들이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뭔데?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그냥 살아. 많이 힘드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큰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래. 네, 근데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나무가 보였어요. 잎이 많이 떨어져 있었죠. 어쩔 수 없다는 게 뭔데? 상속세요. 진짜 많이 나와요. 저희가 낼 수가 없어요. 그건 너희 문제지. 아버지도 여기 계속 사시려면 저희가 집을 지켜야 되잖아요. 저는 큰아들을 봤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내가 여기 사는 게 너희한테 신세 지는 거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럼 뭔데?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명의를 갖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여기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세지. 아버지,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 큰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적응하세요. 적응? 네, 이제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적응하라고요. 너는 적응했어? 제가요? 응, 아버지 집 빼앗은 거. 큰아들 얼굴이 굳었어요. 빼앗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뭔데? 정리한 거예요. 미리요. 정리. 그 단어를 듣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나를 정리한 거지. 아버지. 큰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고는 진정하려는 듯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한 거예요. 생각? 누구를 생각한 건데? 아버지요. 거짓말하지 마.
큰아들이 뭐라고 말하려다가 관뒀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너희를 생각한 거잖아. 상속세, 너희 앞날. 그것도 있죠. 근데 아버지도 나는 괜찮았어. 이대로도. 큰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세상이 바뀌었어요. 집값이 너무 올랐고 세금도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나요. 큰일은 이미 났어. 뭐가요?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소파, 식탁, TV. 제가 쓰던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것이 아니었죠. 나는 여기 주인이 아니야. 아버지,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해. 왜요? 저는 큰아들을 봤어요. 설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든 너희 허락을 받아야 돼. 그렇게까지 김치 담그는 것도 못 박는 것도 화분 키우는 것도 다 너희 말 들어야 하잖아. 큰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아파트 생활 예절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 예전에는 아버지 집이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하는 거였죠. 그래, 예전에는 내 집이었지. 이제는 아니고. 큰아들이 뭔가 말하려다가 관뒀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그래도 여기 계실 수 있잖아요. 응, 있을 수 있지. 그럼 됐잖아요. 저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되긴 뭐가 돼. 큰아들이 일어섰어요. 저 이만 갈게요. 아버지, 생각 좀 바꾸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큰아들이 나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뉴스가 끝나고 드라마가 시작됐어요. 저는 TV를 껐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죠. 똑딱, 똑딱.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어요. 컵을 내려놓고 싱크대를 봤어요. 새 수도꼭지가 반짝거렸어요. 제가 고른 게 아니었죠. 안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어요. 새 창문이었어요. 이것도 제가 고른 게 아니었죠. 옷장을 열었어요. 제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건 제 거였어요. 아직은요. 옷장 위를 봤어요.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못을 박지 못해서 거기 둔 거였죠.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벽을 봤어요. 매끈했어요. 못 하나 박지 못한 벽이었어요. 베란다로 나갔어요. 화분이 5개 남아 있었어요. 예전에는 10개가 넘었었는데요.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두워졌죠. 저는 불을 켜지 않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30년을 살았어요. 아내와 함께 살았고, 아이들을 키웠고, 늙어갔어요. 이 집은 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서류 몇 장 때문에요. 도장 몇 번 찍었다고요. 저는 손바닥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제 손인 건 알았어요. 이 손으로 도장을 찍었었죠. 그때 알았더라면 찍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들들이 설명을 했고 저는 믿었고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큰아들 말대로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켰어요. 밥을 해야 했거든요. 저녁을 먹어야 했으니까요. 쌀을 씻어서 밥솥에 넣었어요. 물을 맞추고 버튼을 눌렀어요. 밥 짓는 소리가 났어요. 익숙한 소리였죠. 냉장고를 열어서 반찬을 꺼냈어요. 식탁에 놓고 앉았어요. 밥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창밖을 봤어요. 밖이 깜깜했어요.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어요. 다른 집들이었죠.
저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저도 여기 살고 있었어요. 계속 살 거예요. 쫓겨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주인은 아니었어요. 이 집의 주인은 제 아들들이었어요. 서류에 그렇게 써 있었고 등기부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으니까요. 저는 거주자였어요. 명의자의 집에 사는 사람이었죠. 밥솥에서 신호음이 났어요. 밥이 다 됐다는 거였어요. 저는 일어나서 밥을 퍼서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아서 선반에 올려놨어요. 행주로 식탁을 닦았어요.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어요. 뭐가 나오는지 보지 않고 그냥 켜뒀어요. 시계를 봤어요. 9시였어요. 자기에는 이른 시간이었죠.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TV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가 째깍거렸어요. 이게 제 하루였어요. 내일도 이럴 거예요. 모레도요. 저는 여전히 이 집에 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하루를 보낼 거예요. 다만 주인이 아닐 뿐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